네, 안녕하세요. 마스터TV의 관세사 BBK입니다. 자, 2021년 10월 관세무역 주요 소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수치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2021년 10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긴 하지만 555억 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전년 대비해서 24%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538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37.8%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수지는 16.9억 달러 흑자네요. 자,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하면 사실 흑자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에는 이제 57.2억 달러 흑자였는데 약 40억 달러 정도 이제 흑자폭은 좀 줄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수출입이 이제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이지만 수입이 조금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흑자폭은 조금 줄었고요. 자, 누적으로 봤을 때도 10월 달까지 자, 수출이 총 5,232억 달러네요. 전년 대비 25.9% 상승하고 있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4,962억 달러, 전년 대비 29.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출입 흑자는 269억 달러네요. 예, 전년 대비해서 역시 누적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323억 달러 흑자였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수출입 물동량 자체가 본격적인 회복을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체 수출입액이 1조 달러, 1조 달러를 10월 달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단기간이라고 하네요. 299일 만에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수출입 물동량 자체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대란이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주요 소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이번 달은 유독 FTA 자유무역 협정 관련된 소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도 CPTPP 소식입니다. 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네, 이름이 좀 긴데 제가 9월 달에 지난달에 CPTPP 관련된 소식을 이미 한번 전해드렸죠.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이 가입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영국도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가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미 다 결론은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인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자, CPTPP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미국이 주도하던 미국이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메가 FTA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주요 국가들, 뭐 일본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 자, 이런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FTA이고, 자, 우리나라로서는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멕시코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이 또 된다는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FTA 관련된 소식이 한 필리핀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10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자, 한 필리핀 FT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필리핀은 아세안 10개국에 포함되는 국가죠. 그래서 이미 한 아세안 FTA를 통해서 필리핀과 FTA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제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 한 필리핀 FTA를 추가로 타결하고 이제 발효를 남겨두고 있는데, 자, 뭐 RCEP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FTA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그 개방폭을 넓게 하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필리핀 FT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한 아세안 FTA, 그리고 이제 RCEP도 있죠. RCEP,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FTA가 되는데, 이 한 아세안 FTA하고 RCEP에 비하면 품목 기준으로 한 7.3% 정도, 수익 금액 기준으로 한 4.9% 정도 추가 개방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기존의 한 아세안 FTA
활용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이라면 이제 한필리핀 FTA 협정문이 공개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없는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분야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산업이 좀 수혜 분야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화물차, 승용차는 뭐 즉시 철폐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이런 자동차들도 이제 5년 관세 철폐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취급하는 뭐 플라스틱 제품, 문구류라든지 뭐 가공식품류 이런 것들도 관세 철폐 스케줄에 따라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자, 한필리핀 FTA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같은 날 이제 한 캄보디아 FTA도 최종 서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아랍에미레이트, UAE죠. 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세파를 추진하기로 공동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하고 FTA가 지금 발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하고 FTA 협상은 2009년 이전에 계속 해오다가 중단이 됐다고 하네요. 그때는 이제 양자 협상이 아니었고 중동 걸프협력회 GCC라는 중동 6개국 국가에 하고 이제 다자간 협상을 했는데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양자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처음으로 이제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추진 합의 공동선언 10월 14일 날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FTA 자유무역 협정 소식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지난 10월 달에 국제조세 관련된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기존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최저법인세, OECD 최저법인세가 최종적으로 합의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EU 국가하고 미국을 포함한 OECD 136개 국가가 최저법인세 15%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기존에 이제 EU의 일부 국가들, 뭐 아일랜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율이 낮은 국가죠. 자, 이런 국가들이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하네요. 15% 너무 높다. 더 낮은 세율을 주장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더 높은 21%를 또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대립이 되다 보니까 최종 합의가 안 되다가 지난달에 15%로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OECD 최저법인세 같은 경우는 전체 글로벌 매출, 다국적 기업 글로벌 매출이 전체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이 뭐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그 조세 피난처로 그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조세 회피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15%가 안 되는 그런 국가로 본사를 이전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만큼 추가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이 되는 글로벌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법인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최종 합의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타 뭐 글로벌 100대 기업이라고 해서 정말 글로벌 10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세안이 또 따로 마련됐는데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소식이 많이 있는데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자, 중국의 수익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이라는 것을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식품을 수입할 때 이제 검역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검역 절차를 위해서 이 해외 제조업소, 그렇죠? 해외에서 이 식품을 만든 제조업소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 절차죠. 필수 절차고, 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생산 기업, 그렇죠? 해외 생산 기업을 등록하는 것이 절차인데, 기존에는 이게 식품군이 4개로만 돼 있었답니다. 4개로만 돼 있었다가 이번에 14개 식품군이 추가가 되면서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 추가된 14개 식품군의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했던 이력이 있는, 중국으로 수출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그런 수출 기업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다가 해외 생산업체로 등록, 추천 해외 생산업체로 명단을 제출하게 되면 중국 해관에서 통관할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심사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추천 제조업소로 생산업체로 반드시 등록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해드려야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관련돼서 뭐 상세한 그런 절차라든지 규정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마스터 관세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11월 10일 날 알색 관련된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분들 온라인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마스터 관세사에서 저희 고객사분들 1순위로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분들 그리고 물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전문적인 무역 관련된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그리고 수출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조금 함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무역 수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콘텐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2021년 10월 관세무역 주요 소식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